오늘 주제가 바로 인형에 관련된 거라고 들었거든요. 자, 일단 세계 3대 공포 인형은 애나벨, 맨디, 로버트라고 하는데요. 근데 맨디는 약간 각에 따라서 좀 약간 눈 마주칠 것 같은 그건 각도 아니에요? 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심리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느낌이 쎄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세계 3대 공포 인형을 뒤이을 살아 움직이는 인형이 목격됐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한 경매 사이트에서 살아 움직이는 인형이 판매되고 있다. 혼자서 움직이고 사람을 위협하고 말까지 걸어온다는 저주받은 인형들. 뭐야? 인형들은 그 주인들이 겪은 섬뜩한 경험담과 함께 판매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한 인형. 아이가 인형이 혼자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며 자기 방에 두길 거부했다. 아이에게 줄 계획이라면 절대로 사지 말 것. 절대로 아이 곁에 두지 마라. 그 이야기에 이끌려 직접 구매해본 제작진. 아니 진짜 왜 사요 저걸? 왜 사요 저런 걸? 마침 세일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여기 있는 거 아니죠? 여기 있다. 저기 있어. 어디? 여기 있다. 저기. 어디? 와, 아 깜짝아. 아 놀래라. 과연 주인들의 말처럼 정말 인형이 살아 움직이는 걸까? 나 인형이 무서워. 진짜 싫어요 저런 인형. 2015년 한 영상이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인형이 자신이 안고 있던 십자가를 스스로 움직였다는 것인데 뭐야 움직였어. 대낮에는 이런 일이 아니라. 그쵸. 약간 어두울 때. 이 영상을 찍은 사람은 영국의 심령 연구가 제인 해리스. 1960년대 만들어진 이 인형은 한 남자로부터 가져온 것으로 인형의 전 주인은 자신의 이름을 존이라고 밝히며 본인의 신분 노출을 극도로 꺼렸다고 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낡은 꼭두각시 인형을 자신의 방에 둔 뒤로 꼭두각시라고? 뭔데? 심한 두통과 현기증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매일 밤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다고 하는데 뿐만 아니라 존은 인형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말했다. 깊이 잠든 어느 날 밤 목을 조여오는 답답함에 눈을 뜬 존은 안 돼. 아우. 인형이 스스로 움직이며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는 것. 우시겠어요. 교수님. 어떻게 울보야 울보. 제인은 존의 꼭두각시 인형을 가져와 유리 상자에 가둔 채 어떤 물리적 영향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인형을 관찰하기 시작했고 유리상자. 아, 근데 움직이는 거야? 3개월이 되던 어느 날 정말로 인형의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제인은 17년 동안 심령 현상을 연구해왔지만 이렇게 정확한 물리적 움직임을 관찰한 것은 처음이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또 한 번 인터넷을 술렁이게 한 사건이 있었으니 인형이
인형이 자유자재로 표정을 바꾸는 충격적인 영상. 눈이 움직여. 설마. 영상 속의 인형은 1972년 멕시코의 M사에서 만든 소시라는 인형으로 팔을 돌리면 표정이 바뀌는 구조로 인기를 끌었는데 브라이언은 본인의 소시 인형에 악령이 쓰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뭐야, 표정이 바뀌어. 진짜로? 악령이 깃든 인형으로 유명한 에나벨 인형 옆에 소시를 놓은 후 이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 뭐지? 인형들이 놓여있던 장식장의 문이 저절로 열리고 에나벨 움직이네. 인형이 혼자 떨어지는 기이한 현상까지 포착되어 사람들을 더욱 공포로 몰아넣었는데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살아 움직이는 인형들. 정말 인형에 악령이 깃들기라도 한 것일까? 아니면 우연히 만들어낸 찰나의 순간이었을까? 일단 저는 쭉 보면서 단서들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영상들을 보면서 일단 언제 인형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가 혹시 눈에 띄시는 게 있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뭔가 인형이 움직인 것 같아. 낮인가요, 밤인가요? 밤이었어요. 주로 밤이죠. 그다음에 저 화면 찍힌 것도 막 쨍쨍한 바깥에 햇볕에서 찍은 영상이 있나요? 뭔가 집에 이렇게 커튼도 쳐져 있거나 약간 으스스하고. 어둡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원인 자체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 시스템에 기인하는 거다. 그리고 움직인 이유는 모션 애프터 이펙트 때문이다라고 모션 얘기하는 거예요. 애프터 이펙트. 일단 우리가 늘 여러 정보가 빛의 형태로 우리의 망막에 와닿고 시각을 통해서 뇌에 전달되잖아요. 네. 그럼 낮에 그 정보가 더 많을까요? 밤에 더 많을까요? 낮에. 낮에 훨씬 빛이 많이 오죠. 밤에는 빛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내가 만약 이제 센서라고 생각할 때 신호가 얕을 때 조그만 신호에도 반응을 많이 할까요? 아니면 신호가 많을 때 반응을 할까요? 없을 때지. 민감하게. 그러니까 밤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각 시스템이 뭐가 한번 좀만 있어도 움직이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유가 깜짝 놀랐어요. 신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역치가 내려가 있어요. 도서관에서 조용할 때 조금만 바스락거려도 되게 시끄럽게 맞아요. 들리는 것처럼. 맞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단 민감해져 있다. 그래서 작은 움직임까지도 뭔가 안 움직였어도 움직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예민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움직인다라는 걸 뇌가 인지하는 것도 조금 특별함이 거기에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 저 보라색 점을 30초 동안 보셔야 되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눈을 막 움직이거나 딴 데를 보거나 하지 말고 딱 30초 정도만 저 점을 계속 바라봐 주세요. 아, 보라색 점. 네. 점에만 집중해서 쭉 보고 있어요. 계속 보고 계시면 됩니다. 네. 위로 올라가고 계속 있어요? 올라가요. 계속. 스트레이트. 네네네. 계속 올라가는 올라가네. 거 따라가지 말고 계속 점에 따라가지 집중. 마요. 네. 자, 이제 물이 흘러. 내려온다. 물 흘러요. 처음에 봤을 왼쪽이 때. 흘러, 왼쪽이 흘러. 물이 흘러. 내려온다. 물 흘러요. 처음에 봤을 왼쪽이 때. 흘러, 왼쪽이 흘러. 자, 아까 그 무늬를 계속 보고 있다가 지금 저 사진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거든요. 아, 저 동영상이 아닌 거죠. 동영상이 동영상 아니에요? 와. 동영상이 아니고 그냥 사진이에요.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나요? 아닌가요?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약간 천천히 그죠? 내려왔죠. 내리는 것처럼. 물이 내려왔죠. 신기하다. 모션 애프터 이펙트예요. 사실 모션 애프터 신기하네요. 이펙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가 주변에 이런 움직임을 보는데 계속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뇌와 이 시각은 알았어. 저게 기본 모드구나. 흐르고 있구나. 라고 그걸 기본으로 보거든요. 그러다가 딱 화면이 바뀌고 안 움직이는 게 있으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메커니즘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걸 봤더니 저게 아래로 내려가는 것처럼. 네네네. 우와. 모션 애프터 이펙트라고 하고 일종의 착시 현상이다.
재밌네요. 신기하다. 그래서 우리가 인형을 볼 때도 사실은 어둠 속에서 또는 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화면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뭐 책을 보고 있는데 계속 눈을 움직이고 있어요. 책을 읽으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어딘가를 봤어. 그러면은 뭔가 안 움직였는데도 움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근데 진짜 공포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 왜 무서운 걸 볼 때 그냥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봐서 이게 아니라 뭐가 막 나오잖아. 맞아. 내 움직임 자체가 약간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을 수 있죠. 뭐죠? 뭐냐면 폭포가 무섭나요? 아니요. 방금 움직였지만 오 신기하다 이렇지. 맞아요. 무섭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인형이 움직이면 무섭잖아요. 왜 그러지? 그 이유는 우리가 타고나면서부터 뇌에서 어떤 움직임들이 살아있는 존재의 움직임인가 아니면 물질계의 움직임인가 이걸 다른 시스템으로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가설이 있어요. 근데 인형의 경우에는 사람처럼 생기긴 했지만 사실은 물질계이니까 혼자서 움직이지 못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얘가 갑자기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면 얘는 원래 움직일 수 없는 건데 라는 걸 뇌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법칙을 깨니까 섬뜩한 거죠. 무섭지. 좀 잘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냥 그걸 잘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런 경향을 테스트를 하는데 이거를 매지컬 아이디에이션 테스트라고 해서 마법적 사고 또는 주술적 사고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행운의 편지 보내면 이거 분명히 스팸이다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찜찜해서 사람들한테만 보내잖아요. 보면 이런 마법적 사고가 조금 더 강한 사람들이 뇌에서 이제 여러 이벤트에 도파민 분비가 더 많이 되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법적 사고는 사실 누구에게나 조금씩은 있잖아요. 아까 행운의 편지 받으면 찝찝한 맞아요. 것처럼 누구에게나 있는 레벨에 이야기가 쌓이면서 거기에 마술적 사고를 조금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맞아. 나 이거 그렇게 본 것 같아. 라고 한 이야기가 또 가미가 되고 이것이 좀 괴담, 인형을 보고 뭐 저주 얘기를 듣고 무서워하는 그런 걸로 진행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공포심을 만들어. 역학적 평형 상태를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제 물리학자로서의 입장입니다. 역학적 평형 상태. 예를 들어 어떤 비탈이 있는데 그 비탈 위에 구슬을 아슬아슬하게 잘 올려놓으면 거기 있잖아요. 근데 약간만 이 경사가 움직여도 구슬이 굴러내려서 아래로 굴러 떨어지잖아요. 그 이유가 구슬이 위에 있을 때보다 아래에 있을 때가 역학적으로 더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모든 것들은 더 에너지가 낮은 역학적 평형 상태를 향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다 있거든요. 예를 들어 팔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인형이 있다고 치면 그 인형의 팔은 당연히 아래를 향해 있을 때가 역학적인 평형 상태인데 어떤 이유에서든 인형의 팔이 올라가 있다면 그럼 인형이 올라가 있는 어떤 테이블이 약간 진동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그렇게 되면 인형의 팔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아까 그 눈 돌아가는 인형 같은 경우에 맞습니다. 팔 움직임하고 연결돼 있다 그랬어요. 나중에 설명할 때. 그러니까 팔을 만약에 들고 있는 상태였는데 팔을 안 보여주고 얼굴만 보여주면 눈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런 인형에서 예를 들어 제가 그 하나를 뭐 갖고 왔는데요. 뭐예요? 와. 마술? 귀신 들린 손수건입니다. 오. 이 손수건에는 학의 혼령이 깃들어 있습니다. 학이요. 아하. 오. 오. 아, 우리 코딱지들이에요. 아 저거 살래요. 하긴 너무 귀여워. 이 상태의 모습일 때가 지금 이게 더 역학적으로 에너지가 낮은 상태라서 이렇게 펼쳐져 있던 이 상태보다 나중에 학의 모습일 때가 에너지가 더 낮은 거죠. 근데 가만히는 안 되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몇 번만 하면 와. 이렇게 돼? 네, 처음 봤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인형이 움직이는 게 크게 무서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곽재식 작가님, 화학적으로는 또 어떻게 이 인형의 움직임을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인형의 움직임 네. 열팽창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열팽창. 생각합니다. 모든 물체는 열을 받으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부피가 어느 정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열차의 선로를 연결해 놓을 때
따닥따닥 붙여놓지 않고 사이에 약간씩 틈을 주면서 솔로 철을 배치를 해놓는데 그 이유가 여름철에 열을 많이 받았을 때 너무 늘어나가지고 서로 비틀리지 말라고 어느 정도 공간을 주는 거죠. 또 전깃줄을 이렇게 가설을 할 때 전깃줄 팽팽하게 당겨놓으면 보기도 좋고 전깃줄 값도 조금이라도 덜 들 거 아니에요. 깔끔하지 또. 그런데 보통 살짝 이렇게 느슨하게 해놓거든요. 맞아요. 그 이유는 겨울철에 오그라들었을 때 너무 팽팽하게 해놓으면 끊어져 버릴 수 있으니까 약간 느슨하게 해놓는다. 이런 거 교과서적인 예시예요. 열팽창 굉장히 흔히 일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것 때문에 모양이 변형되고 걸림쇠가 있는 부분, 관절이 있는 부분이 모양이 변형되면서 움직임이 달라진다. 이런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정말 강력한 가설. 이거면 완벽하게 다 설명할 수 있다. 무적의 가설 하나 준비해 놓았습니다. 아니 대단합니다. 무적의 가설. 자, 어떤 가설입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무슨 신비로운 현상이 있을 때 어떤 귀신이나 마귀, 악령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인터넷 시대에 신비로운 것, 알 수 없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항상 떠올릴 수 있는 마법의 두 글자,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혹시 조작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작. 저는 사실 무서워요, 이런 무서워. 공포 영상 이런 걸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좀 무서움도 많이 타지만 또 그러면서 무서운 소설 쓰는 거 이런 것도 직업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많이 보다 보면 저거 분명히 조작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꽤나 있습니다. 맞아요. 자, 일단 영상을 편집했다, 조작했다, 의심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전문가에게 정밀 분석을 맡겨봤습니다. Which I did hear it squeak. 어머. 저렇게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주시는구나. 보내주신 이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 파일 자체만으로는 위변조 판단하기엔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영상 분석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과연 어느 방식으로 위변조가 됐는지를 유추하는 방식이 될 것 같아요. 이거 만들 수 있어. 아 이거는 정말 조작 같은데. 이거 만들 수 있어. 아 이거는 정말 조작 같은데. 첫 번째 동영상은 적외선 카메라로 찍힌 이제 인형의 얼굴 모습이 되겠는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인형 스스로가 이제 눈동자도 움직이고 그리고 입 모양도 움직이는 맞아. 좀 기이한 현상이 좀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상한 점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첫 번째는 화각의 변화인데요. 보이고 있는 이 인형의 모습이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이제 인형이 움직인 게 아니라 카메라 자체의 움직임으로 보이는 거고요. 우와, 저분 대단하시다. 두 번째로는 지금 이 눈가에 보이는 이 흰색 광원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광원을 보시는구나. 광원이 변한다라는 거는 이 카메라와 피사체 사이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촬영 당시 사람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와. 야, 전문가는 전문가시네요, 대단하시다. 진짜. 이건 뭐야? 이 동영상을 이제 분석하기 이제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이 동영상 자체가 굉장히 좀 흔들림이 있습니다. 영상 처리 기법 중에서 안정화 기법이라는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영상의 흔들림을 최소화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고 계신 장면이 그 흔들림을 최소화한 장면이 되겠는데요. 이 손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왼쪽에 있는 마네킹을 보게 되면은 마네킹 역시 그러네. 굉장히 흔들린다. 움직임이 있네요.